안녕하십니까. 팀 코리딩의 조윤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저희 팀 코리딩이 어떤 걸 좀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팀인지 이걸 보시는 학 부모님들이나 혹은 저희 수업을 듣게 될 학생들한테 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저희 팀은 문해력 증진을 목표로 한 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해력이란 글자가 우리 최근 몇 년간에 대한민국에서 되게 뜨거운 화제가 됐죠. 화두가 된 단어고,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습니다. 뭐 금일 혹은 심심한 사과,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논란이었죠. 문해력 혹은 어휘력 단위로 학생들이 그 맥락을 제대로 쫓지 못하거나, 가장 사실 흔한 어떤 고민거리는 읽기 능력이죠. 뭐 수능 국어 혹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텍스트북을 읽을 때도 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도 수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들, 어휘들을 몰라서 그 교과 과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이제는 텍스트 자체가 되게 희소한 시대가 됐죠.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세상의 재밌는 것들이 이미지 혹은 비디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당장에 쉴 때 글을 읽는 빈도가 좀 현저히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는 비디오가 많죠. 제 어릴 때 제일 좋아한 영웅 초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텍스트 쪽은 아니죠. 만화책이니까 이미지 쪽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텍스트를 조금 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누가 영웅 초안지 봐요. 이제는 뭐 보기만 해도 재밌는 아이콘들이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의뢰 한국인이 한 뭐 19살, 20살까지 읽게 되는 정말 자연 발생하는 활자 체득량이 매체 환경도 변하고 이래서 현저하게 준 느낌입니다. 마치 근대 현대로 오면서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옥외로 잘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비타민 D가 좀 결핍돼서 이제는 좀 그런 걸 챙겨 먹는 것처럼, 텍스트도 혹시 그런 종류가 아닐까? 이제 점점 자연 체득하게 되는 누적 독서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텍스트를 안 읽게 되는 건 사실이죠.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즘 어린이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 개념이 뭔지 설명을 듣는 방식이 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네들 지금 코리딩 너네가 그 문해력을 증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해력 그 활자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 어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도 사실 뉴럴링크다, 뭐 컴퓨터에서 바로 브레인으로 가는 정보 기술도 있더라, 그게 개발된다고 하니까 활자 기술이 언젠가는 좀 뒤떨어진 좀 옛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너무 많은 공부할 거리들이 아직은 텍스트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많은 직업들, 그리고 그런 시험류, 고시류들을 볼 때도 되게 많은 시험에서 이런 언어적인 감각을 요하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대학원의 법학 적성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시험이고, 난 공직자로서 중역을 맡겠어 한다면 그 행정고시를 쳐야죠. 행정고시도 1차는 또 언어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이제는 인적성 검사,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좀 책 읽을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이 사실 제 또래 뭐 20대 청년들은 당연하고요. 근데 좀 웃긴 거는 입시 사이트, 왜냐면 수능 국어에서도 그런 능력을 되게 요하니까요. 17, 8살만 돼도 어릴 때 책 많이 읽을 걸, 어린데 그래도 그 전에 대한 좀 읽을 걸 하는 좀 후회가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정한 학생들도 뭐 예비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똘똘한 초등학생, 그런 후회를 안 하려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올해 과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 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간혹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데요. 땡땡이 동생이 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혹은 뭐 중학생인데 국어를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국어를 선행하는 거 혹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거는 저는 저 사견이지만 큰 유효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 체력 같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때로는 어휘력일 수 있다는 거죠. 글을 읽을 때 뭐 물론 수능 국어에서 중요한 능력은 그래도 긴 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적해 가면서 기억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까지 안 가더라도 단어 하나 때문에 삐끗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수록된 단어들로 저희가 교재를 짤 때 수록을 해놨고요. 한 페이지에서 되게 말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결책은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뭐 독서 정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보다 나은 안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좀 봤더니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학원? 뭐 제가 듣기로는 독서 토론 학원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독서가 들어가니까요, 이름에.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가장 흔한 방법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들이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읽기가 문제인 학생들한테 처방을 읽기로 한다?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의 문제도 있고요. 스스로 되게 많이 읽게 하면서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구나를 정말 그때그때 파악하는 학생이 사실 많지는 않죠.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라고 좀 귀납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단히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학생이 그렇게 긴 시간이 쌓이면 출중해 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가장 좋은 효율을 가진 방식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학원들, 읽기와 관련된 학원들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청소년 시기에 언어적 능력에서 어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들도 그 어휘력 때문에, 어휘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죠.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런 학원에서 1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진짜 과연 어느 정도 어휘력을 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까? 결국엔 효율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거냐? 과연 진짜 많이 읽는 것 뿐일까? 당연히 많이 읽으면 좋죠. 적게 읽는 것보다야 모으기가 적게 읽는 것보다야 당연히 다루기 좋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 단순히 다독을 통해서 많이 읽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어휘력을 늘리는 거 이거는 저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걸로 문제가 됐던 적이 저는 과거에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읽게 되는 텍스트량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진다는 거죠. 다만 이제는 그 어휘의 빈자리를 다 영상이 채우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점진적인 어휘력 증진을 그냥 맡겨둘 수 없다는 거죠.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방식은 뭐 이러합니다. 여기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교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희 교재 데이 1 첫 강좌 1강으로 나가는 교재 샘플인데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공통되는 글자들을 제가 수록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문들을 실어놨고요. 실자가 반복되니까 그러면 다른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단어들에서 실은 반복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결국에 아주 반복되고 일반적인 그 의미를 체득하는 것이 제가 처음 보는 단어를 볼 때라도 그걸 추론케 그리고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 쓰이는 그 어휘들을 저희가 그 한 회차 한 회차 짚어드리면서 좀 맥락적으로 알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글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그 글자들과 혹은 문장의 맥락 따지면서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테크닉 같지만 능숙한 한국어 독자 혹은 한국어 학습자들은 사실 당연하게 하는 활동들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문장들을 읽어보면서 데이 1에서는 8가지, 9가지 글자를 공부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누적시키면서 읽게 됩니다. 스텝 1은 그래서 이런 코어 글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계고요. 스텝 2는 추가 학습입니다.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들을 좀 쓰면서 이런 건 좀 알아야 독해가 되더라. 왜냐면 독해라는 거는 당연히 활자들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그런 정말 순수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잘 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대리버가 있더라. 굉장히 반대되는 단어가 있더라. 공사 너무 쉽네요. 개폐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단어를 읽을 때 그리고 맥락을 읽을 때 그 글 맥락 안에서는 그걸 반대 맥락으로 찢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개념들 넣어놓으려고 여기 스텝 2 추가 학습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습들은 스텝 3 특정 아티클을 제가 수록해놨고요. 어휘를 학습해서 그 어떤 처음 보는 글이든 잘 읽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굳이 쓸데없는 글을 읽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영양가 있는 글을 읽는 게 좋을 거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식들을 잘 풀어놓은 글들을 제가 수록해놨습니다. 저희 팀이요. 읽어보면서 아까 학습했던 단어들을 써먹어보고 그리고 이런 글들을 내가 아까 몰랐던 단어들인데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확인해보면서 내가 단어를 안 게 맞나? 지득한 게 맞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면 조금 시시하죠. 문제 어떻게 보면 조금 수능형일 수 있죠. 좀 어린 학생이라면 사실 이런 유형을 안 풀어봤겠지만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됐고요. 이렇게 구성해놨는데 저 이름이 코 리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적이죠. 우리 국어 코 KO 설명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국어를 나중에라도 잘 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휘력에 있어서 그리고 문해력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잘 읽게 됐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 팀이 목표로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OT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1강에서 강의하면서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